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네. 어제 원래 제가 업로드를 하기로 약속한 날인데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좀 많이 나빴어요. 그래서 하루 뒤에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생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축하 메시지를 받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네, 힘을 내서 또 오늘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또 더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길.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연재를 한번 기획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때 그렇게 해서 연재 중에서 썼던 글 기사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거는 한겨레 신문을 보시면은 지금도 애니멀 피플이라는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 애니멀 피플이라는 네 섹션에 맞춰서 어 타이에 있는 이제 동물과 관련된 도시들을 다니면서 이제 '연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2018 년도에 세웠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기획안으로 써 가지고 한겨레 이제 당시에 애니멀 피플 팀장님한테 보내 가지고 좋다." 이렇게 해서 연재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 세 번째까지인가 밖에 연재를 못하고 제가 멈췄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비용 문제가 가장 컸어요. 왜냐면은 원고료 외에는 "취재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결정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자비로 순수하게 활동을 했어야 됐는데 원고료가 좀 벌충이 되면은 뭐 상관없었겠지만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너무 지치고 좀 계속하면은 너무 마이너스가 이제 커질 것 같아 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한겨레 이제 애니멀 피플 팀에도 이야기를 한 후에 그 연재를 멈췄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한겨레 신문에 나갈 때는 연재라고 이런 타이틀 붙진 않았고 그냥 개별 기사로만 나갔어서 이게 연재인데 중단된 것은 저만 알고 있는 저하고 그때 담당 그 편집 기자님 말고는 뭐 그렇게 크게 몰랐던 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세웠던 취재 계획 이 사진이나 아니면 당시에 취재하면서 찍었던 사진을 이번 에피소드의 썸네일 사진으로 그렇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계획했던 것 중에 10 가지 기사를 제가 계획을 했었는데 첫 번째가 치앙마이 거리의 개와 광견병. 그래서 2018년 타이에 광견병이 엄청 심하게 창궐을 해서 사람도 많이 죽었었어요. 그래서 어 했는데 치앙마이라는 곳에서는 아무런 그 문제가 없었어요. 발생 건수가 0 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난 10 년간 광견병 발생 건수 0 건을 유지하고 있는 치앙마이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래서 치앙마이는 어떻게 거리의 개하고 광견병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다루는 기사였고 두 번째는 람빵 코끼리 병원. 타이 북부에 이제 치앙마이에서 쪼끔만 더 가면 람빵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1993 년도에 설립이 된 세계 최초 뭐 아시아 최초인지는 사실 확인할 길이 없는데 코끼리 전문 병원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개인이 세운 곳인데 국내외 단체와 개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코끼리 사파리와 공연, 벌목 과정 여기서 상처받은 코끼리를 무료로 진료하는 그런 코끼리 병원이었는데 이 병원을 설립한 사람을 인터뷰해서 "코끼리 관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 뭐 그런 취지로 된 기사고 두 번째는 롯부리. 네 중부에 가면은 태국 중부에 가면은 롯부리라는 곳이 있는데 원숭이 마을과 인도 설화 라마야나라는 기사를 또 계획했었어요.
기획의 그 설명 보면은 "원숭이 도시로 알려진 롯불이. 관광객과 정부가 환영하는 이색적인 볼거리지만 원숭이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종교와 문화, 관광 경제가 얽힌 롯부리의 원숭이 문제를 들여다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되게 이색적이라고 좋아하고 찾아가고 막 이러는데 너무 원숭이들이 이제 그게 커져 가지고 주민들하고 항상 싸우고, 그 원숭이랑 사람이 싸운다는 게 뭔지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가면은 진짜 무슨 대치 상태인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게 막 느껴져요, 서로가. 그거를 취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방콕 거리의 개와 셋 제로 정책. 그래서 2018년 타이 광견병 공포에 따라서 정부에서 극단적으로 대응책을 내놨는데 그게 셋 제로라는 이름이었어요. 내용이 "도시에서 거리의 개를 모두 없앤다."였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방콕 시민사회와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과 그 입장 차이가 되게 컸었는데 "그것을 제가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한 거였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도시의 거리개를 다 몰아내겠다. 얘네들 때문에 광견병이 지금 돌아서 사람이 죽는다." 이거였는데, 시민사회는 다른 이제 대응책을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취재를 하다가 방콕시 그 담당자하고 연락을 하다가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뭐 어 시정에 뭐 시정 스케줄에 되게 중요한 뭐 예산 문제니 뭐니 뭐 복잡한 그 스케줄, 가장 바쁜 시기가 겹쳐 가지고 계속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취재하다가 제가 한 3 주를 대기를 하다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여기서 멈췄고요. 취재가 중단됐고요. 그다음은 이제 진짜 계획으로만 남아 있고 아직 한 번도 기사를 쓰지 못한 안타까운, 꼭 쓰고 싶은 그 뒤로 이어서 네 그런 내용인데, 다섯 번째는 깐차나부리, 네 호랑이 사원입니다. 호랑이가 150여 마리 살고 있는 태국에 이제 불교 사원이 있는데, 여기도 인제 가면은 호랑이를 볼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어요. 근데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이 사안의 호랑이 사육과 전시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를 따져보겠다. 이 많은 호랑이는 어디에서 왔고 왜 이 사원으로 왔을까? 150만 마리가 모여 있다는 거는 정말 많은 숫자잖아요. 호랑이 이제 멸종 위기종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취재를 해 보겠다는 계획이었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사타힙, 거리의 개를 돌보는 해군 본부. 제가 여기도 취재를 하다가 방콕 그 거리의 개 세트로 정책이랑 이거랑 동시에 취재를 하면서 3 주를 버티다가 멈췄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 타이 해군 본부가 사타힙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 본부 안에 3,000평 규모로 개 보호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현재 6 명의 당시 6 명의 전담 사병이 방콕과 사타입에서 구조된 거리의 개 259 마리를 돌보고 있다. 타이 시민사회의 탈정치 민생 봉사 모델을 보여준 타이 해군을 조명한다. 그래서 개 문제가, 이게 거리의 개 문제가 인제 타이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일련의 기획에서 알 수가 있는데, 해군에까지도 인제 나서서 대민 봉사 활동을 할 정도로 큰 문제인데, 이게 정치적인 건지 보여주기식인 건지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타이 정부 외에도 이제 시민들이 걱정하는 어떤 문제를 타이 해군이 인제 맡아서 자기 본부 안에 보호소까지 설치해서 거리개를 구조해 와 가지고 여기서 돌보고 다시 또 입양까지 보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현장 그 타이 해군 거기 현장 취재까지 하다가 네 멈췄던 기억이 있고요. 또 이거는 인제 제가 취재를 덜 했으니까 왜 이런 일이 기획하고 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하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취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푸켓 거리의 고양이. 방콕만큼 고양이 카페가 유행을 번지고 있는 관광지가 푸켓입니다. 푸켓의 길고양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이 예 이 기획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수라타니. 이것은 이제 타이 남부에 있고요.
도심 폐가의 제비집 공장. 그래서 기획의 내용은 수라타니 도심에는 제비집 생산을 위해서 방치된 폐가가 있다. 방콕의 중국 식당과 내수용, 수출용 식자재 공급을 위해서 조성된 도심 속의 제비집 공장과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비집 그 중국 요리로 재료로 쓰이는 거는 아시잖아요. 근데 수라탄이 가면 도심에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그 폐가들이 좀 있는데 일부러 폐가로 두고 제비들이 와 가지고 집을 짓도록, 그래서 그 집을 또 싹 수거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식자재로 공급하는 그런 노동을 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걸로 인제 먹고 사시는 거죠. 이제 뭐 그 정도로 태국에서 제비집 그 소비가 많은데, 보면은 뭐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쉽게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에너지 드링크인데 제비집 음료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 먹으면 인제 뭐 뭐에 좋고 뭐에 좋고 뭐 그런 건데, 어 이게 제비가 직접 자기 뭐 침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뭐 영양분이 높고 뭐 스태미나에 좋다 막 그래서 되게 유명한데, 이건 이제 내수용이랑 중국 식당에서 이제 또 식자재로서 쓰고 중국에도 수출하는 그런 엄청 큰 규모의 산업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뭐 어 비유를 하자면은 양식장 같은 거죠. 제비집 양식장 같은 거죠. 네. 그것이 수라타니에 모여 있다. 수라타니 도심에, 그것도 폐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그런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를 알아보는 그런 기획이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죠? 저도 궁금한데 기회가 있으면 이것도 취재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라타니 원숭이 학교와 원숭이 노동.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원숭이 학교, 먼키 트레이닝 센터로 알려진 관광 명소. 이곳 원숭이들은 쇼와 생산 노동을 위해 발에 줄을 묶고 나무에 올라 코코넛을 딴다. 동물 윤리의 관점에서 동물 관광 상품을 다시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수라타니인데 거기 가면 원숭이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쇼로도 또 판매를 하고, 그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 쇼가 없는 시간에는 이 원숭이들한테 발에다가 줄을 묶어 가지고 코코넛을 따오도록 시키는 그런 노동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동물 이용해서 사람이 돈 버는 건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인제 문제를 좀 들여다보는 그런 기획이었습니다. 열 번째는 송클라. 저기 남부에 가면은 송클라라는 곳이 있는데, 이라와디 핑크 돌고래, 송클라 호수가 있는데 가면 거기도 해안가에 있는 그 연안 도시예요. 근데 호수도 있는데 내륙에 멸종 위기의 이라와디 핑크 돌고래가 있다. 근데 핑크 돌고래는 그 민물 돌고래인 것을 알고 계시죠? 인도 북동부 아쌈주 브라마푸트라 강, 그다음에 버마 이라와디 강, 라오스에 있는 메콩강 하류에서 이렇게 핑크 돌고래의 서식지가 있는데, 여기 송클라는 개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메콩강이나 버마 이라와디 강이나 그다음에 인도 북동부 아쌈주 브라마푸트라 강에서 핑크 돌고래를 보고 싶어서 모여드는 관광객도 있는데 보기가 좀 힘들대요, 개체수가 많지 않아서. 근데 송클라 호수에는 그 이라와디 핑크 돌고래의 개체수가 굉장히 많아서 음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핑크 돌고래 이제 거의 마지막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개체수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닥친 환경 위기를 들여다본다. 그래서 호수가 뭐 오염되는 문제나 뭐 여러 가지로 개체수가 이제 줄어들 위기에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취재를 해 보겠다. 그것이 주제였는데요. 이것도 궁금하시죠? 근데 저도 취재를 하지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태국 지도를 놓고 이 도시들 치앙마이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온 송클라까지 10 곳을 지도에 표시를 하고 옆에 이제 이런 기획의 내용들을 A4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이 기획은 채택이 되었는데, 네, 이 중에서 제가 작성해서 나갔던 기사 중에 코끼리, 네, 람팡 코끼리 병원에 대한 기사를
오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타이에 온다면 코끼리를 타지 않기로예요. 한겨레 애니멀 피플 온라인 버전으로 발행이 되었고요. 2018년 9월 6일자로 나갔네요. 네. 타이에 세계 최초의 코끼리 전문 병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타이 북부 치앙마이에서 11번 국도를 타고 남쪽으로 1시간 반을 달리면 우거진 숲을 속 도로 왼편에 아시아 코끼리의 친구들, Friends of Asian Elephants, FAE 푯말이 나타난다. 이곳은 타이 북부 여행 중에 흔히 접하는 코끼리 관광 체험 캠프가 아니다. 그런 관광 상품이나 벌목 현장에서 착취당하며 정신적 신체적 외상을 입은 코끼리, 각종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코끼리를 치료하는 병원이다. 비정부 단체가 국내외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한다. 치료비와 입원비, 약값은 전액 무료다. 이 병원은 1993년 수의사도 동물학자도 아닌 평범한 방콕 시민 수라이다 살왈라 61세가 설립했다. 그는 선천성 면역 질환, 전신 홍반 루푸스, 다발성 경화증 같은 불치병 탓에 어린 시절부터 병원을 집처럼 드나들었다. 평생 환자인 그와 아픈 코끼리의 인연은 그가 8살이 되던 해에 시작됐다. 가족 여행 중에 트럭에 치여 길가에 쓰러진 코끼리와 옆에서 슬피 울던 주인을 만났다. 그 주인이 고통스러워하는 코끼리를 총으로 쏴 안락사한 것이 코끼리에 대한 최초의 기억이다. 당시 자신이 다니던 그 많은 병원 중 코끼리 삼촌을 데려갈 수 있는 병원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가 어른이 되어 코끼리 병원을 설립하고 인신공격과 재정적 어려움, 하루 4시간 이상은 잘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26년을 버텨온 이유다. 그는 17년 6개월의 투쟁 끝에 방콕시에서 코끼리 도시 진입 금지 조례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제 총리실 산하 타이 코끼리 기본계획위원회가 코끼리의 상업적 이용을 막고 공존을 모색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람빵 FAE 코끼리 병원에 사는 수라이다 살왈라를 만나 그간의 코끼리와 공존하는 법에 대해 들었다. 타이를 찾는 관광객 사이에 코끼리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상품이 유명하다. 이런 상품을 구매해도 괜찮은가? 답변입니다, 이제. 나는 타이 관광국 회의가 있을 때마다 코끼리 캠프 주인들에게 당신들은 코끼리를 착취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코끼리가 관광객을 태우고 걷는 시간은 10분도 안 된다. 하지만 20분을 위해 코끼리들은 오랜 시간 뜨거운 태양 아래 서서 대기한다. 그러다 발바닥이 곪아서 우리 병원을 찾곤 한다. 긴 시간 기다리며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건강이 좋을 수가 있나. 근데 관광객들은 그저 좋아한다. 캠프 주인들은 수익 때문에 멈출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코끼리가 이 모든 과정에서 받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코끼리 관광을 멈추라고 말하면 그들은 나에게 미쳤다고 말하지만 나는 미치지 않았다. 사람도 오랜 시간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으면 신발을 신었더라도 발이 아프다. 코끼리 또한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인데 단지 돈을 위해 그들을 착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8월 12일 총리실 산하 타이 코끼리 기본계획 초안 작성위원회 회의에서도 관광객이 코끼리 등에 타는 상업적인 관광상품 문제를 지적했다. 타이를 찾는 한국 관광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코끼리 등에 타는 관광상품을 팔고 있는 코끼리 캠프에 가지 말라. 그래야 캠프 주인들이 깨닫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관광객들이 앉아서 코끼리가 모래랑 물을 가지고 노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입장료 수익을 낼 수 있다. 나는 아기 코끼리가 노는 모습만 보면서 몇 날 며칠을 보낼 수 있다. 코끼리들이 공연하거나 사람을 등에 태울 필요가 없다. 왜 그들 등에 올라타야 하나? 코끼리 등에 탔다는 경험을 위해서? 나는 1993년 타이 관광국이 코끼리를 타는 관광상품 불매를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다행히 일부 여행사들은 코끼리 타는 관광상품을 거부하고 있다. 타이에서 코끼리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치적 과제는 뭐라고 보나? 지금 정부가 타이 코끼리 기본 계획 통과 과정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걱정된다.
정부는 타이 전역의 코끼리를 통제하며 예산을 관리하려 한다. 내가 지난 20여 년간 국립 코끼리 펀드를 마련을 제안해 왔지만 정부는 듣지 않고 있다. 코끼리 복지를 위해 일해온 우리 같은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자원부, 야생생물부, 가축부, 농업부 등 자기들끼리 모여서 코끼리 관련 법을 논의한다. 정부는 우리 의견을 무시한 채 현실에 맞지 않는 코끼리 관련 규정을 만들고 있다. 코끼리 소유권을 독점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규정을 어기면 개인이든 단체든 코끼리를 빼앗겠다는 식이다. 1993년에 아기 코끼리는 5만 바트, 한화 약 17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금은 150만 바트, 약 5천만 원이다. 여기에 아름다운 상아까지 있으면 거래는 1200만 바트, 약 4억 원으로 올라갔다. 정부에게는 코끼리가 자산인 것이다. 당시는 코끼리와 인간이 수세기 동안 공존해온 타이 전통 문화를 강조하였다. 코끼리와 공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해다. 코끼리의 성격에 대한 이해. 그러면 그들에게 말을 걸 수 있다. 예전에는 마훗, 코끼리 조련사들이 코끼리와 아기 때부터 애착을 형성하며 함께 자랐다. 이건 매우 특별한 유대이다. 지난 20년간 코끼리와 마훗의 그런 관계는 깨졌다. 이제는 마훗이라는 표현도 자제하려고 하는데 마훗은 코끼리의 성격과 취향을 알아서 그를 제대로 돌보고 대화도 할 수 있는 매우 신성한 어비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들은 그저 돈을 받고 일하며 먹이를 던져주고 좌로 우로 이동하라고 명령하면서 자기 말을 따르지 않으면 코끼리를 때린다.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나?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을 찾는 코끼리 환자들은 진료기간 마훗과 함께 머문다. 마훗이 코끼리를 때리려고 할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코끼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여준다. 코끼리들은 사람이 말하면 말의 어조를 이해한다. 차분하게 말하면 그들도 차분해진다. 모든 마훗들이 이곳에 올 수 없지만 입소문으로 이런 방법이 퍼질 것이다. 현재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들을 소개해달라. 에카차이는 우리 병원에 지난해부터 치료를 받고 태어났지만 올해 다시 왔다. 그 사이 주인이 바뀌었는데 밥도 먹지 않고 누워서 잠도 안 잔다고 했다. 지난 1월부터 바닥에 누워 잠을 자지 않고 있다. 누우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인데 나쁜 징후다. 4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65살처럼 보일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 그래서 차분히 혼자 두고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다. 병원에 와서야 긴장을 풀고 먹이를 먹기 시작했다.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 우리 병원에서는 신체적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보보는 우리 병원의 평생 입원 환자다. 우리가 직접 구출했다.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 방문객은 일절 받지 않는다. 내가 보보에게 기분이 어떻냐고 물으면 소리를 내면서 내가 말하는 모든 문장에 반응한다. 멀리 떠나 있을 때는 직원을 통해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내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보보는 그 말을 듣는다. 코끼리와 어떻게 대화하나? 어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 절대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아시아 코끼리의 친구들 재단 창립 초창기에 직원들이 코끼리에게 야라고 했다. 내가 친구들에게 타니라는 이름이 있으니 이름을 부르고 말을 걸라고 하면 웃어 넘기고 했다. 얼마 전 한 직원이 타니 옆에 서서 나 머리 잘랐는데 어때? 하고 묻자 그의 친구들이 놀렸다고 한다. 농담이 아니라 코끼리는 대꾸할 수 없을 뿐 우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와 개, 새에게 말을 하듯이 코끼리에게도 말을 걸 수 있다. 코끼리는 다만 몸집이 아주 매우 클 뿐이다. 모탈라는 이 병원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사와디카 안녕하고 인사하는 내 목소리를 듣고 코로 전화기를 만질 정도로 말에 반응했다. 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코끼리 병원으로 자주 견학 온다고 들었다. 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뭔가? 내가 어릴 때 사랑에 빠진 만화 영화 덤보 이야기를 해준다. 서커스단에서 태어난 귀가 너무 커서 놀림받던 아기 코끼리가 그 큰 귀로 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내용이다. 우리 모두가 같지 않고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이해한다. 그리고 내가 8살에 수린에서 봤던 코끼리 삼촌 교통사고 이야기를 들려준다.
병원 설립 3년 후 TV 인터뷰에서 그 일화를 얘기한 뒤 우연히 그 코끼리 삼촌의 주인을 만났다. 할아버지가 된 그 작은 소녀였던 나를 할아버지가 된 그는 작은 소녀였던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30년 뒤 그 아이가 자라 아픈 코끼리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다.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코끼리 이야기가 있나? 태어난 지 7달 됐을 때 지뢰를 밟고 다친 모차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모차는 지금 13살이다. 그는 여기서 평생을 살았고 플라스틱 의족을 착용한 첫 번째 코끼리다. 아직 10대이고 성장 중이다. 모차는 살기 위해 싸웠고 우리는 모차를 위해 함께 싸웠다. 용기, 그리고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사실 얼마 전 모차의 이야기를 담은 영어 동화책이 나왔다. 제목이 모차 절대 포기하지 않는 코끼리다. 모차는 별이라는 뜻이다. 모차가 병원에 실려온 날 밤, 하늘에 별이 가득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기사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글의 한겨레 기사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도 이 기사를 다시 보고 그때 현장 취재했던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썼는데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읽다가 생각나는 거는 제가 뭐 넷플릭스였는지 왓챠였는지에서 인도에 이제 인도의 어떤 한 주에서 코끼리를 돌보는 그런 할아버지와 할머니, 나이 들어서 인제 결혼한 노부부 이야기가 있는데 아기 코끼리와 노부부였는지 네 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짧은 다큐멘터리인데요. 거기서도 인제 버려지거나 고아가 된 아기 코끼리를 성인 코끼리로 키우는 일을 하는 평생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제목이 넷플릭스고 아기 코끼리와 노부부라는 작품이네요. 여성 감독이 만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기억하는데 시놉시스는 남인도에 사는 봄만 벨리 부부가 어미를 잃은 새끼 코끼리 라구를 지극정성으로 키우며 하나의 가족이 되어 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금요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고 백일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잘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마스크를 꼭 끼고 다닙니다. 네. 그러면 5번째 에피소드는 원래는 이제 이틀에 한 번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하루 빼먹었으니까 내일 또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슬기입니다.